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과 마약 대응 협력과 고위급 군사소통 재개 등 일부 현안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정상회담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약속과 항행과 비행의 자유, 국제법 준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연결돼 있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항상 미국의 이익과 가치, 동맹국가 파트너를 옹호할 것이라면서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이 갈등과 대립 또는 신냉전으로 치닫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경쟁을 관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다면서 특히 미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인 펜타닐 제조 및 유통 단속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또 공개적이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군사소통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this is critically important. We're reassuming military-to-military contacts, direct contacts. As a lot of you press know who follow this, that's been cut off, and it's been very worrisome. That's how accidents happen, misunderstandings. So we're back to direct, open, clear, direct communications on a direct basis. 백악관은 또 두 정상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신장, 티벳, 홍콩을 포함한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으며 중국이 타이완 해협과 그 주변에서 군사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정상회담 종료 후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브리핑을 통해 미중 양국이 군사 안보 등 영역을 비롯해 정치 외교와 인문 교류, 글로벌 거버넌스 등 20여 개의 공동인식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중국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정당한 이익과 원칙적 입장, 레드라인과 마지노선이 있다고 밝혔으며 미국이 고집스럽게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을 포위 탄압하면 중국은 단호히 자기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시 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나 타이완 독립 반대, 타이완 무장 중단, 중국 내정 간섭 중단, 중국의 평화통일 지지 등 타이완 문제에 관한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회복력 있는 공급망은 다자 무역 체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APEC이 중심이 돼 세계 경제의 연결성을 가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5일 APEC 최고 경영자 서밋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경제의 무한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가치 창출은 아직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해 교역과 투자 공급망, 디지털, 미래 세대 등 3대 분야의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이어 연결성과 즉시성이 핵심인 디지털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선 데이터가 국경 간에 막힘없이 연결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사라져야 한다면서 회원국 간 경제 발전 수준뿐 아니라 사회, 문화, 지리적 특성이 다양한 APEC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미래 세대 간 활발한 교류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과학기술 분야의 아태 지역 청년들이 영내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가칭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를 APEC 차원에서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스튜어트 메이어 전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이 최근 효력 정지가 거론되고 있는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 작전 측면만 생각한다면 폐기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이어 전 부사령관은 15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남북 군사 합의로 긴장이 완화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9.19 합의로 인해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더 복잡해진 것은 사실이며 그 결과 지휘관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군의 준비 태세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 같은 폐기 권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휴전선을 따라 배치된 군대의 준비 태세와 특정 지역에서의 비행 불가, 특정 훈련장 사용 불가 등은 군대의 훈련 능력을 제한하고 급박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올바른 태세를 갖추는데 상당한 제약을 주었다고 지적하면서 전반적으로 9.19 남북 군사 합의가 군의 준비 태세를 약화시켰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메이어 전 부사령관은 호주 해군 중장으로 2018년 남북 군사 합의가 체결된 이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유엔사 부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한 인권 협의체가 6년 만에 재가동돼 미국과 한국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양자, 다자 차원의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와 한국 외교부의 전영희 평화 외교기획단장이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미얀 북한 인권 협의를 개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북한 정권이 코로나 사태 대응을 주민 통제에 이용하고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등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특히 정치범 수용소의 경우 강제 노동과 구타 등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해외 노동자 강제 노동 등 인권 침해 행위를 통해 불법 무기 개발 재원을 마련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협의체는 한국의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미국과 한국 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북한 인권 공조를 목적으로 출범해 3차례 개최됐지만 이후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양자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임수석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한국 등 62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컨센서스, 즉 전원 동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탈북민 강제 북송 금지 촉구 대목에서 당사국들에게 북한 국경 지역의 이동 재개 사실과 유엔 고문 방지 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이어 한국 정부는 이번 북한 인권 결의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했으며 앞으로도 탈북민 보호를 포함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